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 폐막한 도쿄올림픽에서 광주를 빛낸 선수단의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선수는 광주시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고 훈련 여건도 열악했던 도쿄올림픽.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러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굵은 땀방울을 흘렸고 이내 값진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시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지역 출신 선수와 지도자들의 환영 행사를 가졌는데 오늘은 메달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선전했던 모습들, 열정들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격려를 주었습니다. 특히 안산은 양궁 최초의 3관왕으로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고 근대 오정의 전웅태는 값진 동메달로 비인기 종목의 한계와 서름을 딛고 섰습니다. 광주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세계 수영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선수들은 더 많은 땀과 열정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광주를 등에 업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선수는 광주시를 알리는 명예 홍보대사로도 위촉됐는데 재치 있는 답변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른 시와 조금 경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를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한편 전라남도도 이달 말쯤 배구의 염혜성과 유도의 박다솔 등 올림픽에 출전한 지역 출신 선수 10여 명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의 발생 현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훈련병 확진자도 추가됐는데요. 방역당국은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을 4차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광주 북구의 한 전담병원. 지난 9일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간호사의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의료진 45명은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는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가족 감염으로 확인된 훈련병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다른 훈련병 1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위험 요소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고 안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전파가 쉽게 되는 양상이고요.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광복절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주말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감염의 연쇄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광복절 당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것도 지역 방역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광복절 연휴에는 부디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광복절 연휴를 바라보는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광주의 초중고교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유지될 경우 2학기부터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2학기 학사 일정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의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에서 3단계까지는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2개 학년으로 나눠 격주로 등교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건당국과 협의해 부분 등교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증거 조작 의혹과 정부 대응이 적정했는지 등을 수사하던 특검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한 정부 대응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건데요. 의혹을 제기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맡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침몰 원인과 구조 상황,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함께 증거 조작은 주요 조사 과제였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데 근거가 되는 증거 자체가 조작됐다면 진실규명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증거 조작이 된 게 특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왜 그랬을까라고 만약 들어가면 결국은 참사 원인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국 선내 CCTV 영상 저장 장치인 DVR과 데이터 조작 의혹은 특검이 출범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DVR은 바꿔치기 되지도 데이터가 조작되지도 않았다고 결론 내린 특검. DVR이 바꿔치기 됐다는 의혹의 근거 중 하나였던 열쇠 구멍의 차이는 바지선 위에서 저절로 열렸다는 해군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해군이 수거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앞선 시점에 DVR 인양이 써있던 문서에 대해선 날짜 오기라고 판단. CCTV 데이터의 이상 현상도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정부 대응의 적정성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이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은 DVR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시된 커넥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단추가 잘못 껴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커넥터가 있고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특검 수사 기록을 입수해 검토하는 한편 조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과 여수 일대 해상에 올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 피해도 심각한데 적조까지 겹치면서 양식어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계도 인근 해상,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원들이 바닷물을 뜹니다. 수온과 용존 산소량, 염분 농도를 측정하고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지난 9일 여수시 월호도 인근 해상에서 유해성 적조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올해 처음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은 고흥과 여수 해상에 적조 예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비주의보는 바닷물 1ml당 코클로디니움의 개체수가 10개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100개 이상이 되면 주의보, 10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경보로 격상됩니다. 코클로디니움은 어류의 아가미애들로부터 질식사시키는 주범입니다. 경쟁 생물인 귀조류가 우점하고 있어서 단기간 내에 적조가 대량으로 번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산소 공급기 가동, 먹이 공급 중식 또는 조절 등을 이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적조 생물이 번식하는 건 고수온의 영향이 큽니다. 여름철 평균적인 바다 수온은 26도. 올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4도가량 높아졌습니다. 양식어류가 견딜 수 있는 수온은 28도까지인데 한계 수온을 넘어 바다가 펄펄 끓자 우럭과 넙치 등은 견디지 못하고 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벌써 47만 2천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수는 저 양식 시작하고 처음인 것 같다고요. 우럭 치어들은 상당량이 저희 한 30% 이상은 그 고수원으로 해서 폐사가 났다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손쓸 여력도 없고 아무튼 그 고수원이 빨리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당분간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피해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년간 키운 물고기들이 잇따라 폐사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가뜩이나 힘든데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농도 오존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존은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농도가 강할 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와 순천 중간에 위치한 해령 지역입니다. 주말인 지난 7일 이 일대의 오존 농도가 정오를 지나며 조금씩 높아지더니 오후 3시에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어섰고 2시간 뒤에는 0.131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지난 주말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모두 32건. 지역별로는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가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오존의 원인 물질인 질소, 산화물 등의 배출량이 많은 데다 지리적 특성상 대기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풍과 육지에서 불어오는 지상풍에 의해서 와류 현상 발생하면서 오염물질이 가둬지면서 오존 발생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독성을 갖고 있는 오존은 낮은 농도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와 피부, 눈과 코 등 감각기관에 이상을 일으키고 특히 천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스 형태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아 직사광선이 강한 날에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몸 안에 누적이 되다 보면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다거나 폐렴이 생긴다거나 오존을 확실히 차단하는 방법은 이거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장마의 영향으로 오존주의보 발령 건수가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무더운 날씨 탓에 고농도 오존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상수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4.5톤 트럭을 후진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졌습니다. 당시 화물차 주변에는 신호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한편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8층 복도에서 1m 길이의 흉기를 휘둘러 50대 검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친일 잔재물에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 방직 내 김용주 동상 인근에 김용주의 친일 반민족 행위 내용을 담은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김용주는 경북 도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일제 찬양과 황국 신민화 정책을 선전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친일잔재 조사 TF를 운영해 9곳에 설치된 29개의 일제 잔재물에 대해 단죄문을 설치했습니다. 광주시와 인근의 전남 5개 시군이 광역생활권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발굴했습니다. 스마트 메가시티는 광주와 인접 시군을 30분 이내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조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자동차와 인공지능, 에너지와 첨단 의료 등 산업 기반을 활용해 인구 200만의 광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인접시군은 이 같은 구상을 가다듬어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입니다. 국회 서삼석 의원은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안전재해 예방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안전재해 교육 이수 등 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